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잠겨있는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미식도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집밥도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 한 여성의 소박한 추억의 밥상을 통해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정글처럼 우거진 숲길에 들어서자 도시의 편안한 신발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 하지만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를 안내할 수아 씨의 어린 시절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처음으로 이끈 곳은 바로 카사바 밭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작물, 카사바. 하지만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고구마나 감자처럼 든든한 주식이자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카사바를 캐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줄기를 잡아당기자 마침내 투박한 모양의 옅은 갈색 뿌리가 흙먼지를 털며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 수확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억 속 배고팠던 시절의 한 끼를 책임져주던 소중한 보물을 캐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수아 씨는 말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 카사바를 캐서 튀겨 먹거나 쪄 먹는 것이 가장 흔한 간식이었다고 말이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길가에 자란 이름 모를 풀을 꺾어 맛보여줍니다. 레몬처럼 짜릿한 신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마치 염소처럼 자연의 모든 것을 음식으로 삼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모습은 많은 한국의 어른들에게 60년대, 7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귀해 산과들을 헤매며 칠뿌리를 캐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던 그 시절의 아련한 기억 말입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을 살아낸 이들의 지혜와 생명력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그 이름도 소박한 소금밥입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솔솔 뿌려 비벼 먹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찬 하나 없는 이 음식을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의아함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아 씨는 학교 가기 전 바쁜 아침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소금밥을 만들어 손에 쥐어주셨다고 회상합니다. 한 입맛을 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짠맛 너머로 밥알 본연의 단맛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다른 어떤 맛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느껴지는 쌀의 순수한 풍미. 맛있다, 맛없다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생존의 맛이자 그리움의 맛이었습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온다는 그녀의 말처럼 어쩌면 그녀는 힘든 시절을 보내며 인생의 작은 단맛을 발견하는 법을 일찍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라면밥입니다. 한국에서도 라면은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이자 별미지만 이곳의 라면밥은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끓이지 않은 생라면을 잘게 부수고 그 위에 분말수프와 소스, 기름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밥을 넣어 비벼 먹는 방식입니다. 마치 한국 군대에서 즐겨 먹던 뽀글이를 연상시키지만 물 없이 비벼 먹는다는 점에서 더욱 독특합니다. 바삭한 면의 식감과 밥의 부드러움, 그리고 짭짤한 양념이 어우러져 유유의 조화를 이룹니다. 수아 씨에게 이 라면밥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특식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용돈을 받아 겨울하면 하나를 사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던 기억. 이 한 그릇에는 가난했지만 우애 깊었던 남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끄룩북 밥입니다.
끄룻북은 소 가죽이나 새우 등을 갈아 튀겨낸 인도네시아의 전통 과자입니다. 한국의 알새우칩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 바삭한 과자를 잘게 부수어 인도네시아식 간장 소스인 깨짜 마니스를 뿌려 밥과 함께 먹습니다. 과자로 밥을 먹는다는 생소함도 잠시 달콤 짭짤한 소스와 과자의 고소함이 밥과 어우러져 훌륭한 반찬이 되어줍니다. 단돈 50원, 한국 돈으로 채 1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방법.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아내려 했던 긍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그녀의 유년 시절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던 계란 토마토 볶음밥입니다. 살롯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다가 계란을 풀어 함께 익혀 밥 위에 올려 먹는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계란은 너무나 귀해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특별한 식재료였습니다. 이 계란 요리가 식탁에 오르는 날이면 온 가족이 평소보다 밥을 몇 그릇씩 비워냈다고 합니다. 소금밥, 라면밥, 끄룻북밥만 먹던 아이에게 고소한 계란볶음은 세상 그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그녀는 고향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어머니에게 이 계란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맛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그 음식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하루를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수아 씨의 추억의 밥상을 마주하며 우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이 밥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소금 한 줌,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조각으로 만들어낸 소박한 식사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동시에 삶을 지속하게 하는 최소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풍경과 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음식이 잠들어 있습니까? 비록 소박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여러분만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깊은 삶의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때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모든 날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로운 맛과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잠겨있는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미식도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집밥도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 한 여성의 소박한 추억의 밥상을 통해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정글처럼 우거진 숲길에 들어서자 도시의 편안한 신발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 하지만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를 안내할 수아 씨의 어린 시절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처음으로 이끈 곳은 바로 카사바 밭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작물, 카사바. 하지만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고구마나 감자처럼 든든한 주식이자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카사바를 캐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줄기를 잡아당기자 마침내 투박한 모양의 옅은 갈색 뿌리가 흙먼지를 털며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 수확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억 속
배고팠던 시절의 한 끼를 책임져주던 소중한 보물을 캐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수아 씨는 말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 카사바를 캐서 튀겨 먹거나 쪄 먹는 것이 가장 흔한 간식이었다고 말이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길가에 자란 이름 모를 풀을 꺾어 맛보여줍니다. 레몬처럼 짜릿한 신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마치 염소처럼 자연의 모든 것을 음식으로 삼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모습은 많은 한국의 어른들에게 60년대, 7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귀해 산과 들을 헤매며 칠뿌리를 캐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던 그 시절의 아련한 기억 말입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을 살아낸 이들의 지혜와 생명력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그 이름도 소박한 소금밥입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솔솔 뿌려 비벼 먹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찬 하나 없는 이 음식을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의아함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아 씨는 학교 가기 전 바쁜 아침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소금밥을 만들어 손에 쥐어주셨다고 회상합니다. 한 입맛을 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짠맛 너머로 밥알 본연의 단맛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다른 어떤 맛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느껴지는 쌀의 순수한 풍미. 맛있다, 맛없다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생존의 맛이자 그리움의 맛이었습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온다는 그녀의 말처럼 어쩌면 그녀는 힘든 시절을 보내며 인생의 작은 단맛을 발견하는 법을 일찍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라면밥입니다. 한국에서도 라면은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이자 별미지만 이곳의 라면밥은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끓이지 않은 생라면을 잘게 부수고 그 위에 분말수프와 소스, 기름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밥을 넣어 비벼 먹는 방식입니다. 마치 한국 군대에서 즐겨 먹던 뽀글이를 연상시키지만 물 없이 비벼 먹는다는 점에서 더욱 독특합니다. 바삭한 면의 식감과 밥의 부드러움, 그리고 짭짤한 양념이 어우러져 유유의 조화를 이룹니다. 수아 씨에게 이 라면밥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특식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용돈을 받아 겨울하면 하나를 사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던 기억. 이 한 그릇에는 가난했지만 우애 깊었던 남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끄룻북 밥입니다. 끄룻북은 소 가죽이나 새우 등을 갈아 튀겨낸 인도네시아의 전통 과자입니다. 한국의 알새우칩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 바삭한 과자를 잘게 부수어 인도네시아식 간장 소스인 깨짜 마니스를 뿌려 밥과 함께 먹습니다. 과자로 밥을 먹는다는 생소함도 잠시 달콤 짭짤한 소스와 과자의 고소함이 밥과 어우러져 훌륭한 반찬이 되어줍니다. 단돈 50원, 한국 돈으로 채 1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방법.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아내려 했던 긍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그녀의 유년 시절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던 계란 토마토 볶음밥입니다. 샬롯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다가 계란을 풀어 함께 익혀 밥 위에 올려 먹는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계란은 너무나 귀해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특별한 식재료였습니다. 이 계란 요리가 식탁에 오르는 날이면 온 가족이 평소보다 밥을 몇 그릇씩 비워냈다고 합니다. 소금밥, 라면밥, 끄룻북밥만 먹던 아이에게
고소한 계란볶음은 세상 그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그녀는 고향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어머니에게 이 계란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맛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그 음식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하루를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수아 씨의 추억의 밥상을 마주하며 우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이 밥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소금 한 줌,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조각으로 만들어낸 소박한 식사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동시에 삶을 지속하게 하는 최소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풍경과 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음식이 잠들어 있습니까? 비록 소박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여러분만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깊은 삶의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때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모든 날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로운 맛과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잠겨있는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미식도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집밥도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 한 여성의 소박한 추억의 밥상을 통해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정글처럼 우거진 숲길에 들어서자 도시의 편안한 신발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 하지만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를 안내할 수아 씨의 어린 시절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처음으로 이끈 곳은 바로 카사바 밭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작물, 카사바. 하지만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고구마나 감자처럼 든든한 주식이자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카사바를 캐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줄기를 잡아당기자 마침내 투박한 모양의 옅은 갈색 뿌리가 흙먼지를 털며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 수확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억 속 배고팠던 시절의 한 끼를 책임져주던 소중한 보물을 캐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수아 씨는 말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 카사바를 캐서 튀겨 먹거나 쪄 먹는 것이 가장 흔한 간식이었다고 말이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길가에 자란 이름 모를 풀을 꺾어 맛보여줍니다. 레몬처럼 짜릿한 신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마치 염소처럼 자연의 모든 것을 음식으로 삼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모습은 많은 한국의 어른들에게 60년대, 7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귀해 산과 들을 헤매며 칠뿌리를 캐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던 그 시절의 아련한 기억 말입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을 살아낸 이들의 지혜와 생명력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그 이름도 소박한 소금밥입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솔솔 뿌려 비벼 먹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찬 하나 없는 이 음식을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의아함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아 씨는 학교 가기 전 바쁜 아침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소금밥을 만들어 손에 쥐어주셨다고 회상합니다. 한 입맛을 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짠맛 너머로 밥알 본연의 단맛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다른 어떤 맛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느껴지는 쌀의 순수한 풍미. 맛있다, 맛없다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생존의 맛이자 그리움의 맛이었습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온다는 그녀의 말처럼 어쩌면 그녀는 힘든 시절을 보내며 인생의 작은 단맛을 발견하는 법을 일찍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라면밥입니다. 한국에서도 라면은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이자 별미지만 이곳의 라면밥은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끓이지 않은 생라면을 잘게 부수고 그 위에 분말수프와 소스, 기름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밥을 넣어 비벼 먹는 방식입니다. 마치 한국 군대에서 즐겨 먹던 뽀글이를 연상시키지만 물 없이 비벼 먹는다는 점에서 더욱 독특합니다. 바삭한 면의 식감과 밥의 부드러움, 그리고 짭짤한 양념이 어우러져 유유의 조화를 이룹니다. 수아 씨에게 이 라면밥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특식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용돈을 받아 겨울하면 하나를 사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던 기억. 이 한 그릇에는 가난했지만 우애 깊었던 남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끄룩북 밥입니다. 끄룩북은 소 가죽이나 새우 등을 갈아 튀겨낸 인도네시아의 전통 과자입니다. 한국의 알새우칩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 바삭한 과자를 잘게 부수어 인도네시아식 간장 소스인 깨짜 마니스를 뿌려 밥과 함께 먹습니다. 과자로 밥을 먹는다는 생소함도 잠시 달콤 짭짤한 소스와 과자의 고소함이 밥과 어우러져 훌륭한 반찬이 되어줍니다. 단돈 50원, 한국 돈으로 채 1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방법.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아내려 했던 긍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그녀의 유년 시절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던 계란 토마토 볶음밥입니다. 살롯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다가 계란을 풀어 함께 익혀 밥 위에 올려 먹는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계란은 너무나 귀해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특별한 식재료였습니다. 이 계란 요리가 식탁에 오르는 날이면 온 가족이 평소보다 밥을 몇 그릇씩 비워냈다고 합니다. 소금밥, 라면밥, 끄룩북밥만 먹던 아이에게 고소한 계란볶음은 세상 그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그녀는 고향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어머니에게 이 계란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맛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그 음식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하루를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수아 씨의 추억의 밥상을 마주하며 우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이 밥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소금 한 줌,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조각으로 만들어낸 소박한 식사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동시에 삶을 지속하게 하는 최소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풍경과 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음식이 잠들어 있습니까? 비록 소박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여러분만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깊은 삶의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때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모든 날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로운 맛과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잠겨있는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미식도,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집밥도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 한 여성의 소박한 추억의 밥상을 통해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정글처럼 우거진 숲길에 들어서자 도시의 편안한 신발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 하지만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를 안내할 수아 씨의 어린 시절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처음으로 이끈 곳은 바로 카사바 밭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작물, 카사바. 하지만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고구마나 감자처럼 든든한 주식이자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카사바를 캐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줄기를 잡아당기자 마침내 투박한 모양의 옅은 갈색 뿌리가 흙먼지를 털며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 수확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억 속 배고팠던 시절의 한 끼를 책임져주던 소중한 보물을 캐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수아 씨는 말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 카사바를 캐서 튀겨 먹거나 쪄 먹는 것이 가장 흔한 간식이었다고 말이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길가에 자란 이름 모를 풀을 꺾어 맛보여줍니다. 레몬처럼 짜릿한 신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마치 염소처럼 자연의 모든 것을 음식으로 삼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모습은 많은 한국의 어른들에게 60년대, 7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귀해 산과들을 헤매며 칠뿌리를 캐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던 그 시절의 아련한 기억 말입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을 살아낸 이들의 지혜와 생명력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그 이름도 소박한 소금밥입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솔솔 뿌려 비벼 먹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찬 하나 없는 이 음식을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의아함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아 씨는 학교 가기 전 바쁜 아침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소금밥을 만들어 손에 쥐어주셨다고 회상합니다. 한 입맛을 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짠맛 너머로 밥알 본연의 단맛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다른 어떤 맛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느껴지는 쌀의 순수한 풍미. 맛있다, 맛없다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생존의 맛이자 그리움의 맛이었습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온다는 그녀의 말처럼 어쩌면 그녀는 힘든 시절을 보내며 인생의 작은 단맛을 발견하는 법을 일찍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라면밥입니다. 한국에서도 라면은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이자 별미지만 이곳의 라면밥은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끓이지 않은 생라면을 잘게 부수고 그 위에 분말수프와 소스, 기름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밥을 넣어 비벼 먹는 방식입니다. 마치 한국 군대에서 즐겨 먹던 뽀글이를 연상시키지만 물 없이 비벼 먹는다는 점에서 더욱 독특합니다. 바삭한 면의 식감과 밥의 부드러움, 그리고 짭짤한 양념이 어우러져 유유의 조화를 이룹니다.
수아 씨에게 이 라면밥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특식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용돈을 받아 겨울라면 하나를 사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던 기억. 이 한 그릇에는 가난했지만 우애 깊었던 남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끄룻북 밥입니다. 끄룻북은 소 가죽이나 새우 등을 갈아 튀겨낸 인도네시아의 전통 과자입니다. 한국의 알새우칩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 바삭한 과자를 잘게 부수어 인도네시아식 간장 소스인 깨짜 마니스를 뿌려 밥과 함께 먹습니다. 과자로 밥을 먹는다는 생소함도 잠시 달콤 짭짤한 소스와 과자의 고소함이 밥과 어우러져 훌륭한 반찬이 되어줍니다. 단돈 50원, 한국 돈으로 채 1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방법.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아내려 했던 긍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그녀의 유년 시절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던 계란 토마토 볶음밥입니다. 살롯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다가 계란을 풀어 함께 익혀 밥 위에 올려 먹는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계란은 너무나 귀해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특별한 식재료였습니다. 이 계란 요리가 식탁에 오르는 날이면 온 가족이 평소보다 밥을 몇 그릇씩 비워냈다고 합니다. 소금밥, 라면밥, 끄룻북밥만 먹던 아이에게 고소한 계란볶음은 세상 그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그녀는 고향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어머니에게 이 계란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맛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그 음식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하루를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수아 씨의 추억의 밥상을 마주하며 우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이 밥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소금 한 줌,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조각으로 만들어낸 소박한 식사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동시에 삶을 지속하게 하는 최소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풍경과 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음식이 잠들어 있습니까? 비록 소박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여러분만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깊은 삶의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때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모든 날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로운 맛과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잠겨있는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미식도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집밥도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 한 여성의 소박한 추억의 밥상을 통해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정글처럼 우거진 숲길에 들어서자 도시의 편안한 신발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 하지만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를 안내할 수아 씨의 어린 시절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처음으로 이끈 곳은 바로 카사바 밭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작물, 카사바. 하지만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고구마나 감자처럼 든든한 주식이자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카사바를 캐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줄기를 잡아당기자 마침내 투박한 모양의 옅은 갈색 뿌리가 흙먼지를 털며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 수확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억 속 배고팠던 시절의 한 끼를 책임져주던 소중한 보물을 캐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수아 씨는 말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 카사바를 캐서 튀겨 먹거나 쪄 먹는 것이 가장 흔한 간식이었다고 말이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길가에 자란 이름 모를 풀을 꺾어 맛보여줍니다. 레몬처럼 짜릿한 신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마치 염소처럼 자연의 모든 것을 음식으로 삼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모습은 많은 한국의 어른들에게 60년대, 7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귀해 산과 들을 헤매며 칠뿌리를 캐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던 그 시절의 아련한 기억 말입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을 살아낸 이들의 지혜와 생명력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그 이름도 소박한 소금밥입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솔솔 뿌려 비벼 먹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찬 하나 없는 이 음식을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의아함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아 씨는 학교 가기 전 바쁜 아침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소금밥을 만들어 손에 쥐어주셨다고 회상합니다. 한 입맛을 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짠맛 너머로 밥알 본연의 단맛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다른 어떤 맛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느껴지는 쌀의 순수한 풍미. 맛있다, 맛없다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생존의 맛이자 그리움의 맛이었습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온다는 그녀의 말처럼 어쩌면 그녀는 힘든 시절을 보내며 인생의 작은 단맛을 발견하는 법을 일찍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라면밥입니다. 한국에서도 라면은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이자 별미지만 이곳의 라면밥은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끓이지 않은 생라면을 잘게 부수고 그 위에 분말수프와 소스, 기름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밥을 넣어 비벼 먹는 방식입니다. 마치 한국 군대에서 즐겨 먹던 뽀글이를 연상시키지만 물 없이 비벼 먹는다는 점에서 더욱 독특합니다. 바삭한 면의 식감과 밥의 부드러움, 그리고 짭짤한 양념이 어우러져 유유의 조화를 이룹니다. 수아 씨에게 이 라면밥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특식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용돈을 받아 겨울하면 하나를 사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던 기억. 이 한 그릇에는 가난했지만 우애 깊었던 남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끄룩북 밥입니다. 끄룩북은 소 가죽이나 새우 등을 갈아 튀겨낸 인도네시아의 전통 과자입니다. 한국의 알새우칩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 바삭한 과자를 잘게 부수어 인도네시아식 간장 소스인 깨짜 마니스를 뿌려 밥과 함께 먹습니다. 과자로 밥을 먹는다는 생소함도 잠시 달콤 짭짤한 소스와 과자의 고소함이 밥과 어우러져 훌륭한 반찬이 되어줍니다. 단돈 50원, 한국 돈으로 채 1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방법.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아내려 했던 긍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그녀의 유년 시절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던 계란 토마토 볶음밥입니다. 샬롯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다가 계란을 풀어 함께 익혀 밥 위에 올려 먹는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계란은 너무나 귀해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특별한 식재료였습니다. 이 계란 요리가 식탁에 오르는 날이면 온 가족이 평소보다 밥을 몇 그릇씩 비워냈다고 합니다. 소금밥, 라면밥, 끄루북밥만 먹던 아이에게 고소한 계란볶음은 세상 그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그녀는 고향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어머니에게 이 계란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맛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그 음식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하루를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수아 씨의 추억의 밥상을 마주하며 우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이 밥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소금 한 줌,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조각으로 만들어낸 소박한 식사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동시에 삶을 지속하게 하는 최소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풍경과 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음식이 잠들어 있습니까? 비록 소박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여러분만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깊은 삶의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때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모든 날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로운 맛과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잠겨있는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미식도,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집밥도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 한 여성의 소박한 추억의 밥상을 통해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정글처럼 우거진 숲길에 들어서자 도시의 편안한 신발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 하지만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를 안내할 수아 씨의 어린 시절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처음으로 이끈 곳은 바로 카사바 밭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작물, 카사바. 하지만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고구마나 감자처럼 든든한 주식이자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카사바를 캐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줄기를 잡아당기자 마침내 투박한 모양의 옅은 갈색 뿌리가 흙먼지를 털며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 수확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억 속 배고팠던 시절의 한 끼를 책임져주던 소중한 보물을 캐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수아 씨는 말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 카사바를 캐서 튀겨 먹거나 쪄 먹는 것이 가장 흔한 간식이었다고 말이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길가에 자란 이름 모를 풀을 꺾어 맛보여줍니다. 레몬처럼 짜릿한 신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마치 염소처럼 자연의 모든 것을 음식으로 삼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모습은 많은 한국의 어른들에게 60년대, 7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귀해 산과들을 헤매며 칠뿌리를 캐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던 그 시절의 아련한 기억 말입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을 살아낸 이들의 지혜와 생명력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그 이름도 소박한 소금밥입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솔솔 뿌려 비벼 먹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찬 하나 없는 이 음식을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의아함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아 씨는 학교 가기 전 바쁜 아침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소금밥을 만들어 손에 쥐어주셨다고 회상합니다. 한 입맛을 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짠맛 너머로 밥알 본연의 단맛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다른 어떤 맛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느껴지는 쌀의 순수한 풍미. 맛있다, 맛없다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생존의 맛이자 그리움의 맛이었습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온다는 그녀의 말처럼 어쩌면 그녀는 힘든 시절을 보내며 인생의 작은 단맛을 발견하는 법을 일찍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라면밥입니다. 한국에서도 라면은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이자 별미지만 이곳의 라면밥은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끓이지 않은 생라면을 잘게 부수고 그 위에 분말 수프와 소스, 기름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밥을 넣어 비벼 먹는 방식입니다. 마치 한국 군대에서 즐겨 먹던 뽀글이를 연상시키지만 물 없이 비벼 먹는다는 점에서 더욱 독특합니다. 바삭한 면의 식감과 밥의 부드러움, 그리고 짭짤한 양념이 어우러져 유유의 조화를 이룹니다. 수아 씨에게 이 라면밥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특식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용돈을 받아 겨울하면 하나를 사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던 기억. 이 한 그릇에는 가난했지만 우애 깊었던 남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끄룻북 밥입니다. 끄룻북은 소 가죽이나 새우 등을 갈아 튀겨낸 인도네시아의 전통 과자입니다. 한국의 알새우칩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 바삭한 과자를 잘게 부수어 인도네시아식 간장 소스인 깨짜 마니스를 뿌려 밥과 함께 먹습니다. 과자로 밥을 먹는다는 생소함도 잠시 달콤 짭짤한 소스와 과자의 고소함이 밥과 어우러져 훌륭한 반찬이 되어줍니다. 단돈 50원, 한국 돈으로 채 1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방법.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아내려 했던 긍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그녀의 유년 시절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던 계란 토마토 볶음밥입니다. 살롯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다가 계란을 풀어 함께 익혀 밥 위에 올려 먹는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계란은 너무나 귀해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특별한 식재료였습니다. 이 계란 요리가 식탁에 오르는 날이면 온 가족이 평소보다 밥을 몇 그릇씩 비워냈다고 합니다. 소금밥, 라면밥, 끄룻북밥만 먹던 아이에게 고소한 계란볶음은 세상 그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그녀는 고향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어머니에게 이 계란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맛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그 음식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하루를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수아 씨의 추억의 밥상을 마주하며 우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이 밥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소금 한 줌,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조각으로 만들어낸 소박한 식사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동시에 삶을 지속하게 하는 최소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풍경과 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음식이 잠들어 있습니까? 비록 소박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여러분만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깊은 삶의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때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모든 날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로운 맛과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잠겨있는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미식도,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집밥도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 한 여성의 소박한 추억의 밥상을 통해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정글처럼 우거진 숲길에 들어서자 도시의 편안한 신발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 하지만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를 안내할 수아 씨의 어린 시절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처음으로 이끈 곳은 바로 카사바 밭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작물, 카사바. 하지만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고구마나 감자처럼 든든한 주식이자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카사바를 캐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줄기를 잡아당기자 마침내 투박한 모양의 옅은 갈색 뿌리가 흙먼지를 털며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 수확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억 속 배고팠던 시절의 한 끼를 책임져주던 소중한 보물을 캐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수아 씨는 말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 카사바를 캐서 튀겨 먹거나 쪄 먹는 것이 가장 흔한 간식이었다고 말이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길가에 자란 이름 모를 풀을 꺾어 맛보여줍니다. 레몬처럼 짜릿한 신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마치 염소처럼 자연의 모든 것을 음식으로 삼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모습은 많은 한국의 어른들에게 60년대, 7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귀해 산과들을 헤매며 칠뿌리를 캐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던 그 시절의 아련한 기억 말입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을 살아낸 이들의 지혜와 생명력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그 이름도 소박한 소금밥입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솔솔 뿌려 비벼 먹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찬 하나 없는 이 음식을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의아함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아 씨는 학교 가기 전 바쁜 아침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소금밥을 만들어 손에 쥐어주셨다고 회상합니다. 한 입맛을 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짠맛 너머로 밥알 본연의 단맛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다른 어떤 맛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느껴지는 쌀의 순수한 풍미. 맛있다, 맛없다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생존의 맛이자 그리움의 맛이었습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온다는 그녀의 말처럼 어쩌면 그녀는 힘든 시절을 보내며 인생의 작은 단맛을 발견하는 법을 일찍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라면밥입니다. 한국에서도 라면은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이자 별미지만 이곳의 라면밥은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끓이지 않은 생라면을 잘게 부수고 그 위에 분말수프와 소스, 기름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밥을 넣어 비벼 먹는 방식입니다.
마치 한국 군대에서 즐겨 먹던 뽀글이를 연상시키지만 물 없이 비벼 먹는다는 점에서 더욱 독특합니다. 바삭한 면의 식감과 밥의 부드러움, 그리고 짭짤한 양념이 어우러져 유유의 조화를 이룹니다. 수아 씨에게 이 라면밥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특식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용돈을 받아 겨울하면 하나를 사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던 기억. 이 한 그릇에는 가난했지만 우애 깊었던 남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끄룻북 밥입니다. 끄룻북은 소 가죽이나 새우 등을 갈아 튀겨낸 인도네시아의 전통 과자입니다. 한국의 알새우칩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 바삭한 과자를 잘게 부수어 인도네시아식 간장 소스인 깨짜 마니스를 뿌려 밥과 함께 먹습니다. 과자로 밥을 먹는다는 생소함도 잠시 달콤 짭짤한 소스와 과자의 고소함이 밥과 어우러져 훌륭한 반찬이 되어줍니다. 단돈 50원, 한국 돈으로 채 1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방법.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아내려 했던 긍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그녀의 유년 시절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던 계란 토마토 볶음밥입니다. 샬롯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다가 계란을 풀어 함께 익혀 밥 위에 올려 먹는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계란은 너무나 귀해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특별한 식재료였습니다. 이 계란 요리가 식탁에 오르는 날이면 온 가족이 평소보다 밥을 몇 그릇씩 비워냈다고 합니다. 소금밥, 라면밥, 끄룻북밥만 먹던 아이에게 고소한 계란볶음은 세상 그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그녀는 고향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어머니에게 이 계란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맛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그 음식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하루를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수아 씨의 추억의 밥상을 마주하며 우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이 밥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소금 한 줌,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조각으로 만들어낸 소박한 식사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동시에 삶을 지속하게 하는 최소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풍경과 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음식이 잠들어 있습니까? 비록 소박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여러분만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박하지만 깊은 삶의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때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모든 날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로운 맛과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잠겨있는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미식도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집밥도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 한 여성의 소박한 추억의 밥상을 통해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정글처럼 우거진 숲길에 들어서자 도시의 편안한 신발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 하지만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를 안내할 수아 씨의 어린 시절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처음으로 이끈 곳은
바로 카사바 밭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작물, 카사바. 하지만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고구마나 감자처럼 든든한 주식이자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내린 카사바를 캐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